추세의 방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지표로 지금 경기 침체의 확률을 보고 있다. 2년물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건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실물자산 또한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경기 침체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약 7%대까지 급락했고 어제는 장중 8%대까지 급락했었습니다. 자, 보통은 호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시장의 장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반대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웰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이게 3분기 내에 이제 출하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생산에 뭔가 차질이 불거지고 있고 4분기 정도에 양산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증권사들이 이제 전망치를 평균화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걸 컨센서스 이제 예상치 발표라고 하는데 실제 총 매출액을 287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전망치보다 훨씬 더 상회된 300억 달러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이죠. 그렇다면 급등이 돼야 정상적인데 오히려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한 또 원인 중 하나가 호실적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전망하는 스트리트 예상치 전망치가 있습니다. 이게 380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시장에서는 했는데 그 전망치보다 훨씬 더 하회돼서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지금 아무리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서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판도를 아예 뒤바꿀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금 이 증시가 얼어붙어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요,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장세로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 있고, 보조지표만 보더라도 이미 지금 현재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추세의 방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의 장세가 어떠한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이 장세의 흐름을 뒤바꿀 수가 없을 거구나. 그리고 또 여러 리스크들이 존재해서 발생이 된다면 이 증시가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IT 반도체 시장의 투자 열풍을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이끌고 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선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를 올려왔는데 엔비디아에 지금 모든 눈들이 다 집중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급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지금 가중시킬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땐 증시도 좋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경기 침체 현상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를 보이는 지표가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장기 채권 금리에 또 2년물 단기 채권 금리의 스프레이드 이 차이의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현재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가 장기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역전된 상황에서 다시 정상화되는 시점,
지금 현재 정상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0을 지금 수렴하기 위해 직전에 와져 있고 이게 지금 크로스가 되기 바로 직전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 역사상 이렇게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정상화된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항상 따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크게 급락한 형태로 전개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의 지표들도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되지만 대표적 지표인 이 장단기 채권의 금리차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시장의 장세가 좋지 않을 거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자, 이 주가가 한 14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한 1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3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길수적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120달러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식의 주가가 크게 급등락하면서 그리고 추세의 방향이 지금 하락의 추세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걸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됩니다. 한 주당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EPS 지표라고 하는데 이 파란색이 총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이 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예측치입니다. 근데 이 예측치를 봤을 때 총 매출액과 대입해 봤을 때 다른 분기보다는 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매출액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각각의 분기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2분기 2024년 2분기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 8월 달에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 약 68센트 정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측치는 64센트인데 예측치보다 훨씬 더 상이한 발표가 나오게 되었고 또 매출액도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측치는 약 287억 달러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총 매출액은 300억 달러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보더라도 1년 전에는 주당 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27센트였습니다. 약 2배 정도 이상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도 마찬가지 13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2배 정도 높아진 300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주당 순이익이 61센트였는데 지금 현재 68센트고요. 총 매출액도 전 분기에는 260억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300억 달러로 더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매출액 각각의 분기 2024년 2분기, 1분기, 23년 4분기, 23년 3분기입니다. 총 매출액이 가장 높죠. 300억 달러. 그리고 총 영업비용으로 활용된 게 114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예전 분기에 봤을 때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많았다. 자, 그리고 영업비용을 차감한 총 영업이익을 보더라도요, 예전 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6억 달러 정도로 발표가 되었고요. 전 분기 169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한번 보게 되면 소득세를 차감하고 세후 당기순이익 약 16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전 분기 149억 달러였죠. 그래서 전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급락했다. 이거는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시의 힘이 굉장히 약하고 또 수요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 침체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하나로서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장단기 금리 차의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에서 2년물 단기 채권의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우리는 스프레드 금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지표를 보실 텐데, 자, 0보다 이 스프레드 금리가 더 아래로 지표가 표시될 경우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0보다 하회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2년물 단기 채권의 금리가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보다 더 역전돼서 높아질 경우는 0보다 아래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비정상적이죠. 우리 예금 통장도 마찬가지. 10년짜리 예금 통장 만약에 만들면 10년 동안의 위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내 자금을 10년 동안 통장에 묶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당연히 2년짜리보다 더 많이 줘야 정상적이죠. 그래서 원래 2년 금리보다 10년 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적인데 0보다 아래로 표시된 거는 2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졌을 때, 역전을 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높은 시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매우 큰 전 단계에 있다. 그리고 요 음명의 위치가 있습니다. 요 음명은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 시기를 음명으로 표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 스프레드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 다시 정상화가 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따라왔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됐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역전이 이미 된 상황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4년 7월 달까지 지금 계속 2년 동안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는 어땠습니까? 역전되지 않았었죠. 따라서 우리 코로나 시기를 실제 경기 침체 현상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뭡니까? 앞으로는 경기 침체 현상이 굉장히 크게 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과 2년물 단기 채권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0에 거의 수렴한 수준까지 와져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의 위치로 가게 되면, 다시 정상 범위로 가게 되면 그 시기 때부터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단기 국채 금리입니다. 자, 10년물 장기 금리는 5%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3.88%까지 낮아진 상황이고요. 단기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5.2%대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보다 더 높았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3.9%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3.88과 3.9% 거의 동일한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크로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기가 장기보다 금리가 더 높은 비정상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되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정상화되는 시점으로 가는 거다.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찾아오면 항상 뒤따르는 경기 침체 현상이 찾아왔더라. 자, 10년물 장기 국채금리와 2년물 단기 국채금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시점이 찾아오면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전자산이라고 조금 지칭될 수 있는 이 채권 시장보다 집값이 올라가고 경기 상황이 좋은 시점이 찾아오면
더 위험 자산으로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으로 더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또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원래 10년물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경기 상황이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단기 국채금리는 초단기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똑같이 2년물 단기금리도 함께 인상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10년물을 앞지르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경기 상황이 악화되거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좀 더 안전자산이라고 지칭이 될 수 있는 10년물 장기 국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상승되면서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기조로 전개되는 겁니다. 또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 경기,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됩니다. 그러면 성장을 도모하고 또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기 2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10년물보다 2년물이 더 빠르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모든 수요는 장기보다 단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위험 시기에 10년 동안 내 자금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단기로 묶어놓을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2년물이 10년물보다 수요가 더 집중되면서 2년에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고 반대로 금리는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면서 10년물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국채 2년물이 정상화가 되는 거죠. 이 정상화되는 건 뭡니까? 경기 상황이 굉장히 침체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미리 선반영돼서 먼저 내려가는 거다. 먼저.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년 국채금리가 내려오면 정상적 시장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찾아왔기 때문에 2년물이 내려가는 거다. 금리가.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금리가 역전이 됐던 게 정상화돼서 정상적 시장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경기가 침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년물이 미리 선반영돼서 하락하는 거고 또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그나마 좀 더 안전 자산인 10년물로 수요가 이동하는 거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자료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이런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자료는 수익률 곡선에서 계산된 경기 침체의 확률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지표들이 수익률 곡선의 지표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의 확률이 얼마만큼 되냐. 실제 이 음영 경기 침체가 왔던 요 시기 1970년도 약 30% 수준까지 침체 확률이 높아졌고 실제로 찾아왔다. 그리고 75년도에 약 60% 수준까지 확률이 높아졌는데 경기 침체가 왔다. 80년도에는 거의 90% 수준까지였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크게 왔다. 그리고 90년도에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가 왔는데 약 30%의 확률로 왔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 이때 약 40% 확률이 높았었죠. 이때도 경기 침체가 따랐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40%. 그리고 코로나 때에는 뭐 약하게 왔었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건 지금 음영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금리차가 역전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역전된 상황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확률이 약 지금 거의 한 70% 정도의 확률이죠. 따라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지표를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지표로 지금 경기 침체의 확률을 보고 있다. 여기 보시죠. 또 빨간색 지표는 예상 확률입니다. 예상 확률. 202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 이 또한 마찬가지 거의 동일한 약 6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경기 침체의 확률이 앞으로도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판도가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증시도 굉장히 약해진 증시로 인해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그런 시장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오면 오히려 악화되는 거다. 금리 인하가 나오면 아까 어떻게 됐죠? 2년물 단기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2년물 단기 금리가 낮아지는 건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돼서 미리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 앞에서 보신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달하면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실물자산 또한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심리가 위축되는데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장세가 이런 현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시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